한국일보 재벌 뇌물죄 타깃 확대하는 특검. 요게 일면 기사고, 일면 사진으로 아침부터 재수없게 최순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청구. 미르 지원 등 433억 뇌물 간주 관련 대기업 53곳 모두 수사 선상. 특검. 경제 영향보다 정의가 중요하다. 이게 일면 기사고, 석 달마다 떠도는 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만드는 나라. 요거는 그 완치 환자 장기 입원 막으려는 건보수가 재활에도 그대로 적용,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 관련한 어떤 제도적 허점 같네요. 삼성 특검 주장 반박. 부정청탁 혐의 수용 못한다. 자, 트럼프 반언론로 행보 백악관 기자실도 폐쇄. 가 이제 일편 기사고, 430억쯤이 이제 뇌물공여죄로 지금 특검에서 기소, 그러니까 그 혐의로 이제 그 일단 혐의를 이제 주장했는데, 제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2559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겁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사실 감도 오지 않는 그럴 만한 돈이겠지만은 뭐. 자, 트럼프 불참석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 논한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습금평 관련한 이야기였던데. 다보스 스타가 뭐야? 다보스가 뭔데? 아,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이랍니다. 요게 다보스 포럼이라네요. 다보스의 스타로 뜬다, 습금평이.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경제 쪽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넘어갑시다. 자, 특검 3면입니다. 특검 박근혜 퇴임 후 대비해 재단 설립 단서 포착 초강수. 이 얘기는 아까 조선일보에 없었던 얘기인데, 박근혜, 그 다음에 이 저거는 뭐지? 이가 누구지? 미르재단 설립 3개월 전 삼성합병 재단 지원 논의 확인. 박근혜 최순실 이익 공유 입증 자료도 강제모금 검찰 결론 뒤집어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 의지. 박 대통령에 적용할 혐의 부족. 주목. 금품 수수자 대통령 조사 없이 대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 의견도. 일단은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영 공백 고려한 듯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불구속. 장충기 사장은 왜 논의 사실일까요? 특검 부정청탁 삼성 강제기부. 법원의 판단은, 특검에서는 이제 부정청탁으로 판단했는데, 이제 오늘 어쨌건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혐의가 확정되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면입니다. 총수 구속되나 처음 직면한 글로벌 삼성의 위기. 근데 주식은 정상입니다. 최순실 수사 아닌 기업 수사 다음 타깃 누구냐? 충격의 재개. 쭉 다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래요. 오면입니다. 충신으로 남으려다 2명, 대통령은 다 모르는 일이다. 고영태 증언은 완전 조작. 문체부 일을 왜 물어보냐? 버력 화내기까지 한 최순실. 최순실 쪽 이야기인데, 대통령 재단 관여 싫어했다. 대통령 기업사의 뇌물 부인. 동거래는 옷값밖에 없다. 예산 편성 기획, 직권남용, 공무원 그렇게 하실 분 아니야. 아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겠지. 한정권 박근혜 지시로 총수사면 재단 인사관여 재확인. 그리고 김기춘하고 조윤선이 오늘 특검 소환된다는 거 얘기 있고요.
경제 통일로 어머니 고향 흥남에서 무려 본론하며 살고 싶어. 요거는 이제 문재인 쪽 이야기인데, 네, 문재인 쪽 기획 기사 같습니다. 그 정책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재인 사드 입장 선회한 이유 뭐냐? 당 안팎 섭 파상 공세. 박원순은 미국의 작아지는 지도자라고 했답니다. 이재명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 정우택은 대안 없고 세태에 따라. 박지원호 첫날부터 현충원 참배 빅텐트론 설전.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이가 당대표 되고 나서, 국민당 대표 나고 나서 그 박정희 이제 그걸 안 갔대요. 박정희 묘역을 안 갔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대표들끼리, 그러니까 그 당 안에서 지랄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면입니다. 문재인 텃밭 PK 간 반기문, 문재인 향한 정면 도전 해석. 귀국 이후 민생 광폭 행보. 민생 광폭 행보. 뭐 꽃동네도 가시고 뭐도 가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진짜로 전형적으로 그냥 옛날 정치인들이 그냥 이제 지지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죠? 참 그렇습니다. 반기문 지지율 귀국 직후 문재인의 깜짝 역전이랍니다. 회견 등 컨벤션 효과 분석 속 반기문은 25.3, 문재인은 23.7%랍니다. 새누리당은 서청원 등 징계 착수, 탄핵 심사 박 대통령은 유보. 사실 이 명진이가 지금 되게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정현이가 탈당선 냈잖아요. 탈당기 냈는데 그거를 반려했다는 거 듣고, 아 씨발 저 새끼들을 내가 잠깐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빙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새누리당은 그냥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반기문 띄우는 대한민국 국민 포럼 주목. 대한민국 국민 포럼이라는 괴뢰 조직이 생겼다고 하는데, 박관용 등 개혁 보수 인사 참여 차기 대권 행보 지원 전국 조직. 반기문 행보 포럼 방향 상당히 일치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에도 예를 들면 더불어 포럼이라는 괴뢰 조직이 있습니다. 내가 괴뢰 조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포럼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 쪽의 지지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 포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반기문 쪽 괴뢰 조직이겠지. 이거를 예를 들면 진짜 그 조직 이름에다가 무슨 대한민국 자유, 그 다음에 무슨 자유 경제 시장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일단 그거에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한테 네가 속한 조직은 누구의 사조직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난 제일 먼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오락가락 트럼프 러시아와 핵군축 협상 용의. 8면 기사인데 모르겠다. 뭐 씨발 난 저 새끼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의 중국 흔들며 경제무역 이슈 양보 강요하는 트럼프. 강경책이라는 게요. 특히 이제 외교적인 강경책이라는 게 할 때는 되게 기분 좋고 그러는데, 그 후폭풍이라는 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미국이 어떻게 이걸 대체할지. 신면입니다. 적금보험 깨고 로또에 몰리고. 저도 로또 한대요 요즘. 일주일에 5천원씩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청소년 알바는 임금체불 신음. 5대 은행 적금 해지율 45% 넘어 보험 연간 회지연금금
사상 최대, 작년 실업자 100만 명 넘어서며 로또 판매량은 3조 5,500억 원 돌파. 저도 로또 합니다. 저도 여기 3조 5,500억 원 중에 조금 지분이 있어요.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은 친부모다. 학부모 70% 자녀 교육, 부모 재력, 지위가 영향. 고달픈 아르바이트, 부당노동행위 5년간 2배 늘어. 여기서 그 부당노동행위라는 거는 근로계약서 안 적는 거, 그 다음에 최저임금 안 지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뭐 노동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아니면은 뭐 주일상을 못 받았다, 아니면은 어떤 그런 관련한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은 청년 유니온 쪽으로, 대구 지역에 있으면 대구 청년 유니온 오시고, 뭐 서울 지역 있으면 서울 쪽으로 연락하시고, 아무튼 청년 유니온 쪽으로 연락을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도 제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유니온의 정책팀장 하고 있으니까 뭐 일하고 돈은 받아야죠, 그죠? 유니온에 상담하신다고, 예를 들면 유니온에 그 노동 관련해서 상담하신다고 뭐 그 돈 내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꼭 받으시고 신고하시거나 그런 방법도 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 전엔 예고를 해야 돼요. 한 달 전엔 예고하고 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일종의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됩니다. 자, 12면입니다. 토할 때까지 먹어라. 가혹행위는 못 잡는 해병대. 해병대는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 전체 대방 지켜보는 욕사, 인권이 사생활 침해다. 청와대 인권수첩 파문, 경찰청 경비국장 인사조치 검토. 사진으로 이제 옥시 관련한 사진이 있고, 법원은 살인기업의 징벌적 책임을 물어라. 자, 13면입니다. 남편 없이 5남매 키운 54년 터전 사라져. 한숨만. 요거는 이제 여수 수산시장 화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서문시장도 서문시장이었지만 여수에서도 갑자기 또 그렇게 화재가 나는 거 보면 참, 뭐지, 뭐 때문인가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나가면 이제 음모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난 그런 얘기 가져오고 싶진 않고요. 작년 평균 기온 11.1도, 수온 7, 8도 올라. 육지도 바다도 펄펄 끓었다. 자, 14면입니다. 보육료 결제 허점 발칵. 정부는 속수무책. 이거는 뭐지? 어린이집 원장카드 2개로 7,500만원 중복 결제 파장. 복지부는 아동 식별번호로 1인당 월 1회 지급 시스템. 선지급 카드사는 중복 못 걸러내. 모니터링 밖에 방법이 없다. 띄어쓰기 틀리셨네, 김지현 기자님. 자, 아무튼 이거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 행복카드가 여러 아동에게 중복 결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계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430억에 비하면 씨발 이거는, 상하이 셀비지, 요거는 이제 세월호 인양업체인데요. 세월호 6월까지 인양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 넘어가죠. 국제매연입니다. 16면입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반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흔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국가 이제 공존 방침을 깨고 이스라엘을 막 밀어주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관련 얘기고, 튀르크에서 이제 화물기 추락해서 키르기스스탄의 마을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3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개판이에요, 개판. 17면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장 길목 트럭 버스로 막는다. 이건 이제 테러 같은 거 막으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경비 병력 36,000명 배치. 자, 19면입니다. 대부업체 돈 빌려도 이제는 무조건 신용폭락 없다. 금융위가 신용평가 체제 개편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뭐 나는 이미 신용능력이 아마 개판일 텐데. 옛날에 그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뭐지, 돈이 한창 없어가지고 휴대폰 요금을 못 내가지고 막 연체됐던 적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내 신용등급이 작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찾아보면 슬프니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 20면입니다. 수익률 착시로 소비자들 피해 변액보험 손본다. 요게 사업비 위험보험료 제외하고 투자 실제 상품과 펀드 수익률이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수익 난 줄 알고 보험 해지했다가 원금도 못 건진 소비자들이 속출한다. 7월부터 상품 수익률도 공시. 이 새끼들이, 돈놀이 하는 새끼들이 이거 그 말장난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40대 월 473만원 벌어 329만원 쓴다. 하하, 473만원 벌어 329만원. 그냥 뭐 40대인데 뭐 본인 뭐 골프 치는 데만 쓰겠습니까? 가족 생활비로 그만큼 쓴다는 거지. 21면입니다. 효성의 성공 DNA인 기술 경영 이어할 것이다. 뭐 그런 기사가 있고, 대출 통신요금 제때되면 쉬워진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올해 투자 1순위는 주식, 그 중에서도 펀드다. 주식 못지않은 채권, 미국 하이힐드 펀드로 안정 투자를. 다 돈 얘기고요. 특별한 얘기 없고. 이 24면 문화면인데, 완성도 위에 결방한다. 결국 피해자는 시청자다. 뭐 그런 기사가 있어요. MBC 무한도전과 SBS 푸른바다의 전설, TVN 도깨비는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한도전 드라마 도깨비 결방, 강행군 무리 지적 외면하다가 사과도 없이 재방송 전파 낭비, 예능 시즌제 논의 계기돼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정으로 진행하는 프로만 5개, 여자 아나운서 편견과 싸웠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오피니언입니다. 30면입니다.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의 정치학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요거 뭐 지금 반기문 얘기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핵심이 요 얘기네요. 12일 귀국하자마자 대선 주자 행보에 열심인 반기문이 11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노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로 유엔 사무총장에 올랐음에도 서거 때 직접 조문은커녕 조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 배신자 소리를 들었던 그가 또 어떤 참배 정치를 보여줄지 궁금하다. 네, 굉장히 좋은 글이네요. 그 다음에 30면에 이제 기억할 오늘이라는 글에는 그란 콜롬비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그란 콜롬비아는 남미의 이제 남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였는데 이 간략한 역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그 남미 역사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안중근이 뭐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읽어보시기고, 생각해보면 조선일보에 그 신문은 선생님이 없었나? 자, 반기문이 이제 색깔을 밝혀라 라는 칼럼이 있어요. 핵심 지지층과 캠프 전 면면 보수 인사 일색, 무리한 외연 확대 행보, 보수층 반발 자촉, 노선과 가치 분명히 해 국민 평가 받아야. 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글일까? 핵심이 이거네요. 옛날엔 옛날이 그립다는 사람과 술잔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가끔 의심도 한다. 의심은 해야 진실이 보이기 때문이다. 기억이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내뱉으며 말다. 옛날 같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굉장히 서슬퍼런 글이네요. 31면입니다. 반기문의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 구조는 좀 더 읽어볼게요. 문장 엄청 길게 쓰시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냉전 반공주의적 사고는 무력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수구와 조응하면서 좀비의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만으로는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산업화의 어두운 그늘과 유신의 망령을 걷어낼 수 없다. 사회구조는 제도적 혁신과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지루하고 어려운. 자, 이번 대선은 그 험한 여정을 모색하는 국민주권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 교체보다 역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글입니다. 저는 무손실 감성의 소리라는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문화 쪽 이야기 같아요. 금귀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도손을 금으로 하면 더 잘 들린다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는 아닌가 본데. 자,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조선일보에서는 증거 없다 지랄하고 있던데 한국일보에서는 박근혜가 좆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삼성과 재계도 이번 기회에 구태청산에 팔 걷어 붙여야. 헌재에 나온 최순실 뭘 믿고 일이 당당한가. 여기 사설입니다. 만평이 재미네. 만평은 이제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를 업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